뉴스인 뉴스 순서입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위기에 요즘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영향 어디까지 받게 되는 건지 또 이 사태는 어디까지 가는 건지 박찬영 해설위원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중국 부동산 사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최대 부동산 기업이죠. 비구이 위한 도산 위기.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1위 기업이 비구이 위안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올 상반기엔 좀 순위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지난 7일에 그 만기가 도래한 그 채권의 이자만 못 갚았어요. 300억 원 규모를 못 갚았는데 그거 못 갚으니까 30일간 유예기간 지금 준 상태고요. 또 당장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음 달 2일에 7천억 원 규모 또 갚아야 되는데 그 7천억 원 지금 구하지 못해서 3년 동안 나눠 갚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 심각성이 있는 게 총 부채 규모가 한 2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더 팔든지 이 집을 팔지 못하면 빌리면 되는데 지금 빌리는 길이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3대 레드라인 설정해서 부채 좀 줄여라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비구이 위안뿐만이 아니라 헝다, 완다 지금 많은 큰 기업들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하면 신규 주택 판매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이 부동산 개발 투자 규모가 지난해부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보여주시죠. 보면은 지난해 올해 1월부터 그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8.5% 기록했는데 네,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998년보다도 지금 그 폭이 더 깊고 더 넓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보다도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 그래프 한 장으로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 시각으로 보면 사실 중국 아무리 큰 이제 부동산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몇 개에 좀 흔들려서 중국 경제 전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게 맞냐 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에서 30% 정도 돼요. 그것도 크긴 크지만 부동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기업이 휘청이게 됐을 때 이게 금융권으로 전이 되느냐. 왜냐하면 돈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장 이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농국제신탁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64조 원의 그 상품을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돌려주지 못하겠다.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상황이 중국만이 아니라 혹시 막 금융권이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적어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 투자 상품이 전 세계에 팔린 게 아니라 그 중국인들만 거의 대부분 그렇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요. 부동산이 좋지 않게 되면 중국 경제의 다른 부분을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지금 디플레에 지금 진입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블룸버그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중국의 GDP 디플레이터라고 해서 GDP로 봤을 때 중국의 물가가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난 1998년 상황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상황만큼이나 그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나오네요. 자, 디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중국인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도 지금 줄고 있고요. 투자도 고정자산 투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의 큰 축인 수출도 지금 보면은 지난 7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14.5%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런 중국 사태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 어디로 봐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본 외환 시장하고 실물 경제로 나눠봐야 될 텐데 자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한번 흔들렸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진행 상황이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지금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당장 중국이랑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1,340원 뚫었었고 다시 내려가긴 했습니다. 상방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는 국제 유가가 오히려 하락하라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앞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좀 영향을 받게 될 걸로 좀 전망이 됩니까? 일단 당장 볼 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국의 그 부동산에 투자를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급한데 우리 정부가 급하게 조사를 했는데 국내 금융사가 중국의 부동산 투자한 규모는 한 4천억 원 규모. 이게 맞다면은 부동산으로 관련해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근데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요. 이미 올 상반기에 수출 타격이 컸는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지금 현재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19.5%인데 이게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출이 지금 잘 안 되니까 정부가 지금 또 하나 보는 분야가 여행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단체 여행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데 이 여행에서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그래서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상저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게 되면 상저 하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박 의원 오늘도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